여기 오랫동안 고통에 살아가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동식은 경찰입니다. 그는 20년 전 동생이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섰는데 다음날 동생은 손가락 10마디만 발견된 채 지금까지 사체조차 찾지 못하고 있죠. 좀 50치니까 그렇게 따먹고 싶드냐? 요 사기꾼아? 사기꾼의 신랑이 경찰이라고 지 맘대로 범죄자 만드네. 꽉 막힌 동생은 동네 아주머니들을 전부 서로 잡아옵니다. 내가 화투를 쳤어. 뭘 했어? 나는 그냥 내 가게 문 연 거밖에 없어요, 소장님.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조서를 작성하죠. 형법 제247조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는 동네에서 유명한 또라이입니다. 그때 누군가 서로 들어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마냥파출소에 전임 발령받은 경위 한주원입니다. 주원은 문주시로 발령받은 경찰입니다. 경찰대를 수석 입학 졸업한 인재죠. 부친이 본청 차장님. 뭐? 누구요? 차기 경찰청장. 우리 대한민국 경찰 2인자 한기환 차장 아들이라고. 하지만 무슨 일인지 외삭과 근무 도중 문주시 마냥파출소로 정근을 신청했죠. 그리고 그날 밤 동식은 친구이자 문주시 수사지원팀 정재와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문주시 강력팀 주와도 합석하자 화제는 자연스럽게 새로 발령받은 주원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쩌는데? 경대. 그냥 경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빽이 지방지파에 말이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얼마나 대담무쌍하시길래? 뭐 경찰청장님 아들내미라도 돼? 곧 되겠지. 차기 경찰청장님 아들이니까. 차기 경찰청장? 본청 차장 한기환. 주원의 아버지 한규환 차장은 20년 전 실종된 유연의 사건 수사를 중지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때 유연은 손가락만 발견됐지만 주선이란 여성은 손가락이 잘린 채 시체만 발견됐죠. 하지만 경찰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수사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날 주원을 만납니다. 지난번에 인사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1팀 이동식 경사입니다. 참고로 동식은 경사입니다. 경위인 주원보다 계급이 낮죠. 제가 손 닦고 그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주원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 남상배 소장은 파트너를 다시 정해줍니다. 모두가 끝발이 좋은 주원을 파트너로 원하지만 동식은 주원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진짜? 절대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또라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야, 이거 그렇다면은 한주원, 이동식 1조. 네? 예? 아, 왜? 여기서 한경이하고 이경사 너네 둘이만 서로 싫잖아. 고로 둘만 서로 사이가 좋아지면 우리 팀워크는 완벽, 퍼펙트 그 자체지. 이때 동네 할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갈대밭으로 향합니다. 아 이런. 방호철 할아버지는 20년 전 유연이 실종된 날 변사체로 발견된 여성의 아버지입니다. 그 뒤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는 이렇게 딸을 기다리며 그녀가 발견된 갈대밭에서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동식아, 집에 갑시다. 아이, 주선이 우리 막내딸 이쁜이 아직 안 왔어. 기다려야 돼. 서로 돌아옵니다. 전임 첫날부터 한경희님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고생은 무슨 민생 치안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면서 흙도 묻히고 똥도 밟고 뭐 그러는 거지. 아, 먼저 순환보직으로 집합 거쳐간 친구들이 말 안 해줬어? 친구 없습니다. 필요도 없고? 네. 아니 왜? 학연 지연으로 엮고 원치 않는 친절, 관심 이런 거 던져주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주원은 친해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경에 대해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죠. 그날 밤 주원을 위한 회식이 열리고 여기는 우리 파출소의 새로운 한주원 경위. 저 짝은 저 위에 마냥슈퍼 사장님. 우리 문주시에서 거기밖에 생막걸리가 안 나오거든. 소장은 사람들에게 주원을 소개합니다. 아버지 별로 안 닮았네. 한기환 사장님 문주소 계실 때 몇 번 뵀어요.
싸해지는 분위기. 대충 넘어갈 법도 한데 주원은 싫은 것이 있으면 절대 참지 않습니다. 그냥 싫은 겁니다. 안 됩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한자 오자 이한호 마음껏 불러요. 이한우. 시간이 흐르며 다들 술이 들어가자 주원은 몰래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권혁이란 검사를 만나 방금 전 할아버지의 딸 주선의 부검 보고서를 넘겨봤습니다. 이동식 2007년 경찰 임관 당시 사진입니다. 20년 전인 2000년 10월 15일 새벽 당시 20세 이동식의 쌍둥이 여동생인 이유연이 자택 마당에 손끝 한마디 10개만 남긴 채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새벽 인근 하천 갈대밭에서 방주선 당시 22세 여성의 사체 또한 발견됐습니다. 네, 주원은 외사과에서 수사하고 있는 불체자 살인 사건이 문주시에서 발생한 사건과 똑같이 손가락이 잘린 것을 보고 그때 용의자로 수사받았던 동식에 대해 위장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동식을 알아봅니다. 그는 광수대에 소속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뛰어난 형사였죠. 광수대 경위? 근데 왜 지금은 파출소 경사야? 그게 완전 미친놈이었거든요, 저 친구. 파트너가 어떻게 죽은 건지 설명을 못했지 아마? 다음날 또 할아버지가 실종되고 예, 가요 가. 지금 가요. 지훈아 가자. 어딜요? 할배 집 나가셨대. 네? 주원도 현장으로 끌려갑니다. 뭐야? 어제 비 와서 갈 때마다 힘들어. 튀어가 빨리. 현장에 도착합니다. 할배 어디 있어요? 할배 추워요. 오준! 왜? 무슨 일이야? 아닙니다. 그냥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동식이야! 동식이야! 달려가는 동식. 그리고 지훈이 쓰러져 있는 곳엔 손가락 1000마디가 없는 시체가 묻혀 있었습니다. 이때 동식은 미미한 놀람을 감지하고 오준, 차이가 있어. 주원을 신문합니다. 한주원, 당신 이 여자 누군지 알지? 당신은 어떻게 알아? 백골 사체만 보고 여자인지 어떻게 알지?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 이번엔 주원이 묻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유연 씨 말이에요. 경사님 동생. 경사님이 진짜 안 죽였어요?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어이없는지 아니면 정말로 범인인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고 강력반인 지화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CCTV를 확보해보지만 뭔 소리야? CCTV? 우리 만양읍 주택가도 턱없이 부족한데 갈대밭까진 못 갈죠. 문주시에 작년에 200대 충원했잖아요. 시내 유흥가에 집중해서 깔았죠. 만양읍은 재개발이 확정되며 문주시에 폐쇄된 예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이 소용없게 됩니다. 이때 주원은 동식에 대한 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20년 전 주선이 사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동식의 기타 피크가 발견됐고 용의자로 수사받았죠. 이경사님 용의자였던 거 다들 알던데. 동식은 주원이 사체를 보고 움찔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체 신원이요. 내가 아직도 답을 못 들었네. 그런데 그 특별한 장소에서 변사체가 나왔는데 동식의 행동이 너무 차분합니다. 이경사님 동생 이유연 씨 아닙니까?
지금까지 봤던 동식이라면 동생이 사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 술을 달달 볶고 있어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동식은 마치 동생의 사체가 아닌 걸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술을 마치고 소장과 돌아가며 식사를 하는 주원. 그런데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남 대장님 아니야? 아이고 우리 할매 어째 더 이뻐져. 에이. 식당에서 이상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20년 전 거기서 또 나왔다면서? 그때 없어졌던 그 딸아가 나온 게 맞아? 아이 저 캬 오빠가 죽였다고 했잖여. 그 마냥 가던 아들내미. 이상하게 동식을 두둔하는 소장. 그리고 걔가 한 거 아니여. 왜 아니요? 그때 캬 잡은 사람이. 아하 참.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자신의 눈치를 보며 아주머니의 말을 끊어버리죠. 동식이 용의자가 되고 풀려난 것엔 알려지지 않은 무엇인가 있어 보입니다. 사체의 신원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유연이는 아닌 것 같아. 지화는 국과수 검사 결과 사체는 살해된 지 1년이 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살해 후 유기 방식은 20년 전 사건과 너무나 똑같았죠. 이 봉지 안도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먼지 하나 없죠. 봉지에 발을 넣기 전에 구두를 털고 닦았다. 더러운 거 하나 없게 털고 닦아서 넣고 흙먼지 한 톨 못 들어가게 꼼꼼하게 감싸서 예쁘게 반나비로 매드. 소중한 선물 포장하듯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 두 사건이 동일범이라면 왜 20년 만에 살인을 시작했나? 20년 만이 아니라면 그 사이에 더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아무도 살해당했는데 시체가 안 나와서 몰랐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지금 실종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시체 여긴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한 거야? 잠깐, 알고 있다. 한계원과 주원은 사체의 신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자를 미끼로 이용했죠. 한주원. 윗선의 허락 없이 단독으로 함정 수사하겠다고 이 여자를 미끼로 이용했는데 미끼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네, 이 사체는 주원이 불체자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미끼로 던진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그런데 불체자의 사건이 벌어진 부산이 아닌 이곳에서 시체가 발견됐다. 점점 주원의 추리처럼 불체자 사건과 20년 전 사건은 동일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방범일 가능성도 생각해야죠. 20년 전 그대로 모방했다. 모방범 그거 괜찮네. 국가수 애들이 아무리 날국인데도 이 여자 신원 밝히는 건 어려울 테니 초반에 모방범으로 버무려서 미제로 정리하면 되겠네. 종결. 아버지. 빨리 종결하면 여자 신원 나으려고. 그럼 사망 전에 누굴 만나는지 알 수 없을 테니 한주원 너만 입 다물면 되겠는데. 아버지. 아들, 너 누구보다 습득이 빠르잖아. 이번에 제대로 배웠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있어. 이 여자 누군지 밝혀지는 날엔 너나 둘 다 죽어. 정재를 찾아갑니다. 이동식 경사 동생 이유연 씨 사건 조서 어디 있습니까? 파일 위치를 깨우고 있는 정재. 사건 번호 2000-031486 34째 줄 3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파일에 먼지가 수룩한 걸 보면 자주 열어봐서 위치를 외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다고요? 사건 조서 앞장만 있고 그 외 자료는 전부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건 파일이 사라졌다. 정재는 당황하며 청사를 이전하면 누락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경 많이 쓰는데도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그게 서고를 담당하는 서무반장이 할 말입니까? 일이 바빠 신경을 못 썼고 20년이 넘은 사건이다 보니 깜빡했다는 정재. 아무도 관심 없는 건을 그걸 왜? 이건 그런 건이랑은 다르죠. 왜요? 이건 이동식! 이동식 경사 동생이 사라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 자식한테 이걸 어떻게 말해주지? 파일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당시 담당 형사가 남상배 소장입니다. 그때 한경이. 네. 경찰서에서 뭐혀? 문주서에 있는 걸 알고 있는 소장.
그는 이 동네엔 어디든 보는 눈이 있다며 무명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말하죠. 야, 이런 동네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전공법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요. 주원은 소장의 말대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피해자 이름은 방주선, 용의자 이동식, 담당 형사 남상배. 설렁탕집에서 주인 할머니가 얘기하려던 거 왜 막으셨습니까? 소장은 지금 동식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걔는 그냥 지 한풀이 하는 거요. 사라진 딸내미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맨날 새벽같이 그냥 저쪽 그 사거리에서 그 한겨울에 그렇게 기다리고 서 있다 동사 한 치 아버지랑 잘라진 손가락만 남겨놓고 사라진 지 동생이랑. 유연이 실종된 후 아버지는 길에서 동사하셨고 어머니도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동식은 용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소장은 그때 용의자로 동식을 잡은 것에 마음의 빚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주원이 다시 사건을 들쑤시면 동식에겐 큰 상처가 될 거라고 말하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우리같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총 차고 수갑 찬 놈이 작도 한번 잘못하면 내 발모가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동식이한테 한 짓이요. 동식은 어머니 병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곳엔 강진목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귤 사왔구나. 사모님이 귤 좋아하셨지. 형 먹으라고 사온 거야. 정신 드시면 챙겨드릴게. 고아로 자란 진묵은 동식의 부모님이 자식처럼 대했고 지금 그의 슈퍼도 동식의 아버지가 차려줬습니다. 쉬는 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민정이랑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좀 사 먹고. 왜? 민정이 그거 또 집에 안 들어왔어? 민정은 진묵의 딸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말도 없이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죠. 강민정, 형 알기 전에 적당히 하고 집에 들어와라. 내가 홍대부터 강남까지 클럽이며 바 모조리 확 다 뒤집어 엎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오랜만에 광수대 동료를 만나 주원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동안 강력에 여청 또 우리 광수대 애까지 꽁꽁 감추고 회사 지들끼리만 뭘 좀 하고 있었나 봐. 근데 갑자기 회사 엘리트 중에 제일 백 좋은 에이스, 그럼 네가 모시는 한주원 경위가 전임을 신청한 거지. 인서울도 아니고 경기, 그것도 파출소에. 외사학과에서 수사하던 불체자 사건. 눈치 빠른 동식은 주원이 불체자 사건의 범인으로 자신을 의심하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날 또 어머니를 뵙는데 가게는 민정이가 보고 있어? 이놈의 기집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 지화에게 연락해 민정의 위치를 알아내고 술에 취해 쓰러진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다 놓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비주얼 뭐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주원은 이렇게 동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쓰는 걸 신기해합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죠. 그 집은 동식형이 엄마 몫에 아빠 몫 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골사초로 동네가 발칵 뒤집어진 상황에서도 엄마 몫에 아빠 몫 반 하고 있는 거다? 이동식이니까. 이동식이니까요. 민정을 집에 보내는 동식. 그 손톱이나 지우고 오늘은 바로 들어가.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민정의 열쇠를 발견하죠. 민정에게 전화합니다. 시끄러워.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집에 바로 들어가라고 그랬지? 들어왔는데? 열쇠도 없이 몰래 어떻게 들어가? 뭐 담 넘어 들어갔냐? 그때 누군가를 알아보는 민정. 몇 시간 뒤 동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식당에 들어오고 헐레벌떡 잔을 들이킵니다. 얼른 먹어. 주변을 살피는 동식. 평소와 다릅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끝난 뒤 한참 뒤에 집으로 들어가죠. 어딜 갔다 왔길래 이렇게 늦어? 아까 고기 먹을 때부터 너 좀 이상하더라. 뭐가 이상해? 그냥 한 바퀴 뛰었어. 사건 파일이 없어진 걸 말하는 정재. 파일이 없어졌더라.
방주선 파일까지 전부. 동식아, 네가 가져갔니? 그걸 내가 왜? 나한테 다 말해도 돼. 너랑 나 친구잖아. 그걸 내가 왜 가져가? 서둘러 돌려보내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네, 파일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것을 해결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즉, 동식은 범인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음날 집을 나서는 동식에게 익숙한 차량이 보입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리키는 중입니다. 아시겠지만 제 가날이라. 주원은 밤새도록 동식을 감시했습니다. 재밌습니다. 내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 경찰 이동식은 아닌 것 같고. 용의자 이동식? 그러는 이경사님은 내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 내가 과거에 회사에서 뭘 했는지 궁금해 미칠 정도인 것 같던데. 그때 뭔가 발견한 동식. 왜요? 뭡니까? 손가락입니다. 잠깐, 민정의 매니큐어입니다. 몇 시간 전 누군가 손가락을 가지런히 진열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얼굴이 보이죠. 다음날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고 동식과 주원은 또 진수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를 의심합니다. 20년 만에 범인이 다시 나타나서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20년 전 용의자가 최근에 이 마을에 다시 나타나서 살고 있거든요. 범인의 수법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까지 똑같았고 이것은 모방범이 아닌 동일범이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식의 생각은 다릅니다. 갑자기 최근에 여기 나타난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거든요. 최근 마을에 나타난 사람은 자신만이 아닙니다. 제정신입니까? 20년 전에 전 7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7살 소년이 성인 여성 2명을 납치해서 살해했다. 뭐 그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주원 경위는 27살의 건장한 청년이잖아요. 만약 이번 사건이 모방범이고 그가 경찰이라면 사건에 숨겨진 디테일한 사항은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방범의 소행이고 그 모방범이 나다? 주원은 범행 시각 알리바이가 없습니다. 동식은 11시까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19시 정각 퇴근 후에 곧장 귀가했고 다음 날이라. 주원은 새벽에 사건 현장과 가까운 곳에 있었죠. 하지만 주원은 동식이 범인인 걸 확신합니다. 그는 불체자 사건을 수사하며 여성에게 동식의 사진을 보여줬죠. 마사지 나갔는데 이 사람이 손님이면 숫자 1 찍어서 문자 줘요. 제가 바로 갈 겁니다. 그리고 빗기로 놓은 여성은 놀라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술이 끝나자 동식은 집안 곳곳 증거를 지우고 장비를 손봅니다. 서울로 찾아가는 주원, 그리고 보고서를 살펴보니 없어졌던 것들이 모두 돌아와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이유연 씨가 돌아왔네요? 이동식 경사가 가지고 온 겁니까? 아님 박경희 님이 되돌려 놓은 겁니까? 그게 다른 사건 박스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찾아서 돌려놓은 거지. 이때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주원의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습니다. 공범 이동식, 박정재 두 사람 공범입니까? 너 이러다 공범되는 거야, 임마. 아니에요. 우리 진짜 같이 있었다니까요.
아침에 해 뜰 때까지 밤새 같이 술 마셨다고요. 정말이에요, 형사님. 20년 전 동식의 용의자를 벗어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친구인 정재의 증언이었죠. 이번 사건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주원의 위기는 계속됩니다. 7살 때쯤인가 몇 번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문주서에서 근무하셨으니까요. 지화는 수색견을 동원해 민정의 채취를 따라갔고 수색견들은 등산로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포폰을 발견했죠. 대포폰인데 통화한 기록은 단 한 통도 없더라고요. 문자 발신 기록만 3건 있는데 모두 한주원 경위한테 보낸 거네. 한주원 경위, 강민정 정말 몰라요? 모릅니다. 경찰은 이 폰이 불체자의 것임을 몰라 민정과의 연결고리를 조사하지만 엎친 데 덕친 격으로 폰에서 발견된 DNA가 갈대밭에서 나온 사체의 DNA와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큰일입니다. 오만한 새끼. 그걸 네 번호로 받아? 함정수사 단독으로 진행해서 범인 체포하면 네 공인 건 세상이 다 알아야겠지. 그래서 대포폰 안 쓰고 네 번호 알려준 거지. 내가 짠판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건 무조건 성공이다. 이런 오만한 새끼.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어쩔 거냐고! 주원은 휴대폰 번호 말고는 자신과 연관점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신원 나올 리 없고 나온데도 제가 이 여자와 관계 있다는 증거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정황일 뿐이에요. 하지만 정장 자리가 코앞인 한규원은 아들이 이런 구설수에 오른다는 건 엄청난 치명타입니다. 이게 왜 거기 있었던 거지? 등산로에서 블랙박스를 발견하지만 동식은 주원의 행동을 내다보듯 또 무서워 보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빈집을 털어봐야죠. 등산복을 발견합니다. 창고로 들어갑니다. 락스. 주변을 수색하는 주원. 그리고 증거를 발견합니다. 잠시 후 동식을 찾는 지화. 이동식 경사. 네. 당신을 강민정 납치 및 상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은 동식의 집을 수색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주원. 꿈속에서였던가. 하지만 동식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벌써 진을 치고 있죠. 강력 쪽 아니면 흘러나갈 데가 없잖아. 저 후문 쪽은 뻗치게 하는 기자애들 안 보입니다. 얼굴 씌워서 데리고 들어오겠습니다. 긴급 체포와 동시에 도착한 기자들. 지금 동식은 경찰복을 입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을 용의자로 호송하는 걸 그들이 본다면 언론은 난리가 나겠죠. 담요를 뒤집어 쓰고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조심히 움직이는 동식. 지금 빨리! 그때 동식은 고의로 담요를 떨어뜨리고 기자들은 경찰복을 확인합니다. 야 경찰이다. 야 찍어 일단 찍어. 그리고 동식의 행동은 경찰들에게 시한폭탄을 채워버리죠. 신문을 시작합니다. 우선 산에서 발견된 대포폰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건 모른다니까. 이걸 왜 나한테 물어? 한주원 경위한테 물어야지. 경찰은 동식이 봉지에 뭔가를 담아 등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가 대포폰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대포폰을 요 깜장 비닐에 싸갖고 올라가면서 블랙박스에 찍힌 거다 이거냐? 이야, 투시력이 장난이 아니네. 동식은 산에 자주 오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지화가 이것을 잘 알고 있죠. 넌 알잖아. 나 비번일에 심주산 등산하는 거. 너 알잖아. 오재하경이 알잖아. 비번이라 등산했다. 조카나 다름없는 강민정 씨가 실종됐는데. 평소 하던 행동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뭐 평소대로 하는 게 이상한가? 하지만 민정의 혈흔이 발견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동식아, 이건 모르겠어.
너네 집 지하실에 왜 민정이 혈흔이 있는 거니? 그리고 증거를 은폐하려고 락스를 청소한 흔적도 있었죠. 동식은 말합니다. 락스랑 세제로 지운다고 루미노르의 혈흔이 안 나오냐? 다 나오잖아. 아니 이게 딱 한 방울. 이게 정말 다야?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으면 피가 흥건했을 것이고 이것은 락스로 지운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지금 동식을 체포하는데 혈흔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것으로 기소를 하기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죠. 너 지금 진짜 저 한 방울 때문에 긴급 체포한 거야? 아니, 어쨌든 거기서 실종자 혈흔 발견됐잖아. 싹싹 닦아서 청소하는 게 지가 설치한 CCTV에 다 찍혔다니까. 그래 너 말 잘했다. 그 CCTV에 동식이가 훼손하는 거 나와? CCTV 지운 흔적 있어? 큰일입니다. 체포 48시간 이내에 결정적인 증거나 자백이 없으면 동식을 풀어줘야 합니다. 네, 보내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경찰을 구속하는 걸 이미 보았고 이대로 동식을 풀어준다면 경찰은 무능함에 대한 비난을 절대 피하지 못할 겁니다. 48시간에서 1초라도 안 돼. 뭐든 찾아요. 끝까지 해보고 말하라고! 저 식구라니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재는 민정이 죽던 날 동식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강민정이 실종된 날 밤 이 경사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뭐? 20년 전 정재는 지금처럼 동식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줬고 그것 때문에 동식은 용의자에서 벗어납니다. 네가 동식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어? 증인 있어? 동식이요.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날 정재는 분명 집에 돌아갔고 우리는 동식이 손가락을 진열하는 장면도 보았죠. 뭘까요? 도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이들은 정말 공범이고 20년 전도 지금처럼 거짓말을 해준 걸까요? 경찰은 동식을 풀어줍니다. 너 내가 범인이면 어쩌려고 그러냐? 너는 나 믿냐? 그리고 이 소식은 주원에게도 들어가죠. 동식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 남은 건 자백밖에 없습니다. 총을 뽑는 주원. 그는 동식이 범인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식은 이번 사건 말고도 의문스러운 소문이 많았죠. 3년 전 이상엽 경위 사망 사건. 파트너였던 이동식 경사가 살해한 거라는 이야기가 내 귀에도 들려서요. 하지만 동식은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나한테 자백받고 싶었어? 그래, 이해는 돼. 자백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한테 완벽한 알리바이가 생겼잖아. 박정재. 그게 완벽할 것 같아? 당연하지. 20년 전에도 완벽했잖아. 이유연 방주선 사건이 왜 미제가 됐는데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상황에서 알리바이가 딱 등장하니까 끝. 그때도 깨지지 않은 알리바이인데 지금이라고 흔들릴까? 네, 정재의 증언으로 민정이 사건은 동식과 연결고리가 없고 20년 전 사건도 정재의 증언으로 동식은 알리바이가 확실해졌죠. 그렇다면 이번에 발견된 불체자와 동식을 연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동식보다 주원이 더 불리합니다. 당황하는 주원. 사람 안 쏴봤지? 이 심장이나 머리로 잘 겨눠야 돼. 그게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자칫해서 살아나면 네 인생 플러스 네 아버지 차기 경찰청장 인생까지 엿되는 거야. 해봐. 실습한다고 생각하고. 방아쇠를 당기지 못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한주원 경위. 눈앞에서 범인을 놓치는 심정.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혀옵니다. 강민정 사건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날 잡아놓을 수 없다는 얘기지. 죽었다 깨나도 날 잡아놓을 수 없다는 얘기지. 강민정 사건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날 잡아놓을 수 없다는 얘기지. 밤새 동식의 말을 되새겨보고 그를 잡기 위해 기자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피해자는 여대생 한 사람이 아닙니다. 9개월 전 외사과에서 동일 방식으로 살해된 것이 확인된 피해자는 3명. 최근 이곳 문주시에서 동일 방식 피해자 1명이 발견되었으며 그 외에 살해, 실종된 여성이 2명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지난 5년간 누적된 미발견자만 해도 5천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체가 발견 안 된 피해자라뇨? 실종자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불체자 사건과 여대생 살인 사건, 그리고 20년 전 사건을 모두 묶어버리죠. 즉 이 사건은 20년에 걸쳐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연쇄살인이라고요? 20년이 확실합니까? 지금 하신 말씀 확실합니까? 네, 이젠 동식과 연결할 수 있는 사건이 무수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한기환은 20년간 이어온 연쇄살인이라는 한주원 경위의 발언은 확증된 바 없는 개인의 무리한 주장일 뿐입니다.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또 최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분은 실종 당시 한경위와 모종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 중 밝혀졌습니다. 그분의 실종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아직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경위의 반발이 있었지만 제가 직접 문책을 명하여 한경위는 현재 지방파출소로 전출된 상태입니다. 주원의 독단적인 행동에 꼬리를 잘라버리죠. 그리고 이 사태로 기자가 주원을 따라다니자 파출소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주원을 도와줍니다. 짜증이 난 주원, 자신에게 베푸는 친절이 전혀 고맙지 않습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기자 찾아온 거 처음 아니죠?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을 거고 마냥 파출소 직원들 전부 나 때문에 무능한 경찰로 싸잡히고 욕 얻어먹었을 건데 왜 이러는 겁니까? 나한테 무슨 애정이 있다고, 날 얼마나 안다고. 동식은 말합니다. 원래 마냥 사람들이 그렇다. 마냥 사람들이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못 잡아먹어 안달이어도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면 똘똘 뭉쳐 적부터 까내지. 일단 감싸고 보는 거야. 그게 마냥 사람들이에요. 이동식을 감싸던 정재. 잠깐, 이상합니다. 예전에 동식은 이런 말을 했었죠. 누가 그랬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중요한가? 누가 그랬는지 그게 당신한텐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까? 만약 동식이 범인이 아니라면, 지금 의심스러운 그의 행동이 모두 누군가를 감싸기 위한 행동이라면 누가 죽인 거예요? 당신이 감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찰 아저씨는 본 적 없다니까.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 경찰이 아니다. 범인은 경찰이지만 동식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재가 동식을 감싸는 게 아니라 동식이 정재를 감싸고 있는 거다. 정재를 조사해야겠습니다. 이때 기자는 동식에게도 묻고 동식은 경찰에 구속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모자 쓰고 내리는 거 봤는데 딱 그 얼굴인데. 기자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동식의 긴급 체포를 기자에 흘린 제보자를 안다는 소리죠. 제보자 누굽니까? 예? 차에서 내리는 거 봤다며 대기하고 있었던 거잖아. 지훈을 부르는 동식. 왜 그랬니? 왜요? 왜 나한테 그랬니? 네, 제보자는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죠. 그는 민정이 실종되기 전 정재와 만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정재 오빠, 여기서 뭐해? 민정이 너 데려다 주려고 왔지. 하지만 지훈은 정재와 동식은 범인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았고, 동식이 범인으로 체포되자 기자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래서 말한 거예요. 잘못 잡아간 거라고. 경찰이 어떻게 범인이냐고. 아내란 제보로 인해 경찰이 잡혔다는 정보를 넘겨주게 된 거죠. 그리고 동식은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지 마, 지훈아. 너 다쳐. 정재에 대한 얘기를 비밀로 하라고 말합니다. 형이 다 알아서 할게. 형이 할게. 돌아가는 지훈. 그런데 이 모습을 주원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재에 대해 질문하죠. 이유연 씨 사건 이후에 박정재 어디서 뭐 했습니까?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그 전부터 그러기로 돼 있었거든. 충청북도 한송시 강을면 5분리 254-1 한송정신병원. 4년 동안 강제 입원,
이번 내내 사슴을 죽였다며 난동을 부리고 발작을 했다던데 정확히는 사슴 모습을 한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주원은 방금 전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형이 다 알아서 할게. 민정이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박정재라는 거 말하지 마. 동식과 정재는 서로를 감싸고 있다며 둘은 공범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봐요, 한주원 경위, 정신 좀 차리세요. 박정재가 이유연을 죽였다는 증거, 박정재가 강민정을 죽였다는 증거, 그리고 내가 공범이라는 증거 어딨어? 어딨냐고! 이것은 심증일 뿐 그들이 피해자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는 보이지 않죠. 그럼 정재가 아니라면 과연 동식이 감싸는 사람은 누구인 걸까요? 그러니까 말해. 날 믿든 안 믿든 말해, 이동식! 그 새끼 누구야? 잠깐만. 나중에 전화할게. 정재 오빠, 여기서 뭐해? 민정이 너 데려다 주려고 왔지. 진묵은 사건 후 매일 반찬을 만들어 경찰서에 방문합니다. 15, 16, 17, 18. 지아야, 미안해. 바쁜데 내가 또 아니야. 형이 왜 뭐가 미안해?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그냥 맡기고 간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실종된 딸을 찾아주는 것에 감사를 표현했죠. 우리 민정이 찾느라 고생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진묵은 뭔가 이상합니다. 오늘은 27명이나 마주쳤는데 모조리 같은 새끼들. 이래서 강민정이를 찾겠어? 어떡하니 민정아. 아버지랑 영원히 살아야겠다. 사건 날 민정은 동식과 통화 도중 정재를 발견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잠깐만.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지우는 이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봅니다. 그때 나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도 못해. 그렇겠지. 민정이 너 이 길로 다니지 말라 그랬지. 가로등도 껌뻑거리는데 빠른 길로 놔두고 왜 또... 집에 빨리 들어가기 싫어. 아버지가. 형이 뭐? 소름 돋아. 응? 형이 뭐라고? 아버지 자면 들어간다. 아, 왜 때려? 재빨리 집에 돌아가는 진묵. 그리고 잠시 뒤 민정이 옆에 칼을 들고 있는 건 바로 진묵이었습니다. 네, 그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죠. 피해자를 위해서 눈 감고 잠시 내려가자. (20년) 전 사건, 그리고 민정을 죽인 건 바로 진묵이었습니다. 이때 동식에게 전화가 오고 그는 주원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혹시 한주원 경위님? 그런데요. 마침 같이 계셨구나.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막 번호를 물어봤거든요. 상대는 바로 진묵이었죠. 진묵은 주원에게 민정의 수사를 부탁하려 합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에 계셨다면서요. 엄청 실력 있는 형사님이셨다면서요. 한주
당연히 동식은 이것을 말립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민정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사람이 계속 방해를 하는 게 주원은 이해가 가지 않죠. 정말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민정 씨 실종 사건인데 두 손 두 발 다 걷고 나서야 할 사람은 가족 같았던 이경사님인데 왜 이렇게 정색하실까? 결국 수사를 시작하고 진목의 증언을 듣습니다. 사건 날 7시 15분 민정은 집으로 귀가합니다. 아 깜짝이야. 딸 왔어? 좀 피곤하지? 저녁은 밥 먹어야지. 오늘 제인에서 고기 먹자고 하던데. 피곤해. 씻고 잘래. 그리고 1시간이 넘게 흘러 8시 33분에 지훈이 가게에 도착하죠. 어이 강 사장. 8시가 훌쩍 넘었는데 지금 어디요? 가게요? 우리 지훈이 그쪽으로 갔는데 갔어? 그럼 빨리 같이 와. 지금 막걸리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진묵은 방에서 자고 있는 민정을 두고 제2의 가게로 넘어갑니다. 마냥 정육점에서 돌아온 시각이 몇 시입니까? 11시 20분 정도. 그쪽에 맛집 동시가 동식이 집이 요 너머라서 같이 왔거든요. 집에 돌아온 진묵은 피곤한 딸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문을 열어보지 않았고 이때 자신의 민정이 없어진 것만 알았어도 딸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정이 실종되며 휴대폰도 없어졌죠. 지갑 같은 것도 그대로 다 있었다고요? 지갑이랑 가방이랑 전부 다 있었는데 뭐가 또 없어졌습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서. 타올이요. 떼타올. 긴 건데 제이가 사준 거. 그게 없어요. 이때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고 제보자는 민정을 따라다니는 지훈의 영상을 보냈죠. 당황한 지화. 제 동생 범인 아닙니다. 당장 끌고 와. 계장님. 다들 뭐해? 당장 끌고 오라고! 지훈을 끌고 갑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라고요. 지훈아. 내가 맞아본 거 아니에요. 형, 알잖아. 내가 말했잖아. 동식이 말려보지만 이것은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걱정하지 말고 가서 다 얘기해. 진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훈은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며 그날 끝까지 민정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민정이래. 데리러 온 사람이 있어서 같이 가는 것만 보고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 정재영이요. 사무관 박정재 경이? 도의원 위원 아들? 그쪽에 여기서 왜 나와? 지화는 진술실에서 쫓겨나고 갈 곳이 없는 이들은 제2의 식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진 이들 앞에 진묵이 나타나죠. 지호야, 여기 있었구나.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울부짖는 지화. 그리고 진묵은 지우는 범인이 아닌 걸 안다며 위로합니다. 어떻게 아는데? 그건 지훈이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밖으로 나가는 동식. 그리고 주변을 꼼꼼히 살피며 골목으로 들어가죠. 네. 켜졌다고? 무슨 일입니까? 아니 민정이 휴대폰이 강민정 씨 휴대폰이 켜졌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위치 물어봐요. 근데 일단 소장님께 연락을 위치 물어보라고요. 예. 돌아오는 동식. 그리고 동묵에게 문자가 도착합니다. 왜 그래요? 왜? 뭔데? 주원이 도착합니다.
않을까? 폰을 보여주는 동식,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문자가 적혀 있었죠. 아빠, 나 좀 꺼내줘. White is the color of flowers in springtime. Red the color of blood through my veins. Blue is the color of when you were leaving.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JTBC 드라마 괴물입니다. 2021년 방영된 작품인데 방영 당시 첫 화를 너무 강렬하게 보고 한드임에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던 작품이죠. 그때 리뷰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작품은 문주시란 가상의 도시에서 20년에 넘게 벌어지는 연쇄살인이 주가 아닙니다. 마치 킬링과 트루 디텍티브처럼 무서운 연쇄살인 사건 이면에 여러가지 암투와 정치적 갈등, 그리고 사람의 본질과 죄에 대한 정의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 사람들의 분열과 대립이 주된 내용이죠. 이번 리뷰는 6화까지의 내용이지만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꼭 1화부터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화까지는 시즌1, 그 뒤로는 시즌2의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8화까지만 시즌1으로 나왔다면 해외 유명 스릴러 장르에도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스토리와 연출, 그리고 연기,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뒷부분 힘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장르가 그렇듯 점점 사건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점점 커지고 숨겨진 내막과 진실은 쉴 새 없이 반전을 반복하니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괴물을 시청하시면서 따뜻한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